OECD 주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최상위 국가인 핀란드와 대한민국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경쟁을 금지하고 성적표는 있지만 등수는 매기지 않는 학생 스스로가 즐겁게 공부하는 나라 핀란드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65개 참가국 중 학업 성취도가 2위로 최상위인 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흥미는 최하위권으로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즐겁게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핀란드 학생보다 2배나 더 공부하지만 성적은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변화와 혁신이 절실합니다. 꿈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획일적인 내용과 입시 위주의 줄 세우기식 평가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교육청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경기도 교육청이 추구하는 창의성 교육의 핵심은 창의성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이 창의성이 곧 학력입니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기 생각 만들기가 이루어지도록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합니다. 창의성을 기르는 평가 역시 배운 것을 제대로 외우고 이해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논술형 평가와 획일적인 평가에서 교사가 지도한 내용에 따라 교사 자신이 출제한 문항으로 평가하는 교사별 평가, 그리고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높이고 인성을 가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호기심이라든가 도전의식, 책임감, 협동, 자아실현 욕구 등의 정의적 능력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수나 등수를 이해한 경쟁 중심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 가도록 돕는 평가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경기도 교육청의 평가 혁신입니다. 대학 입시에 논술 시험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서 저는 그 학교가 원하는 학교가 논술 시험이 있어서 논술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는 부족해서 다 학원 다니는 것 같아요. 대학 입시에서 논술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교에서는 선택형, 단답형 평가에 머물러 논술 관련 사교육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술형 평가의 중요성은 비단 입시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 비판력이 생겨 창의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모두 성적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논술형 평가의 경우 학생들의 답안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채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학생들이 자신이 받은 점수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가 40명이 넘는 경우도 있어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논술형 평가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학교의 여건을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논술형 평가 방법 도입에 찬성은 하지만 그렇다면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요? 또한 평가가 논술형 평가로 바뀐다면 기존의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다시 학원으로 보내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논술형 평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이런 평가 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가져온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충현중학교입니다. 내 수업 시간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또 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내용들을 얻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구상하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내 수업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를 물어볼 수 있는 수업의 패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중심의 그리고 활동 중심의 수업을 바뀌게 되었고요. 아이들은 이제 수업 속에서 자기 역할들을 찾는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논술형 평가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지만 좋은 걸과 나쁜 걸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의 의문점들을 저는 해소해 줬어야 됐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각 다양한 항목들을 구분해 놓고요. 다양한 항목들을 명료하게 좀 채점 기준안을 작성해 놓고 거기대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은 채점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다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더더욱 좋은 것도 뭐였냐면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도움을 줄 수 있고 없고를 사실은 선택형 문제에서는 제가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논술형 평가의 채점 과정 속에서 정말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모르는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더라고요. 논술형 평가 자체가. 사실은 학원에서 벌어지는 수업들이 대부분 선행학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와서 막 처음엔 볼멘소리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선생님 학원에서 오지 말래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수업 시간을 의미 있는 과정, 자기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들로 모든 활동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영어 수업에 익숙해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수업을 통해서 영어라는 딱딱한 내용들을 자기 내용으로 풀어낼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좀 즐거운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높게 되는 아주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충현중학교 영어 과목. 하지만 수업 초기에는 학부모들의 걱정과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논술형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도 논술형 평가에 대한 시험 준비는 대비는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학원에 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가 학원을 가지 않고 100% 선생님 수업을 신임을 하고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 3학년 애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수능을 잘 보고 대학에 잘 갈까 하는 의도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수능 문제만 풀다 보면 찍는 능력은 키울 수 있어도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애들의 생각 만들기를 위해서 새로운 평가 방법을 도입을 하되 좀 단계형으로 도입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처음에는 아주 그 간단한 서술형 문항으로 매일매일 학습지처럼 시켰고요. 이제 그 매일매일 학습지처럼 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연습이 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조금 심도 있는 논술을 이제 해보면서 연습을 했고, 지필평가에서는 교육 요소가 반영된 아주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애들은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수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면서 이제 좀 반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첨삭해주는 과정하고 애들한테 편지 써주는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 쓰는 연습이 이제 능력이 늘어나는 것도 보이고, 그다음 성적도 좀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었고, 되게 나중에는 되게 열심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사별 평가는 수업 담당 교사가 지도한 내용대로 담당한 학급을 자신이 출제한 문항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마다 창의적인 교육 내용과 수업을 기획할 수 있어 학생에게 보다 흥미있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내용과 평가 문항이 교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담당 교사의 수업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사별 평가는 그러니까 성적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그다음에 교과서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사들의 어떤 관심을 옮겨줬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배움의 주체로 서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교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사실 고민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수업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해보도록 활동을 제시를 했고 이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정말로 많은 활동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소통이 일어난다고 봐요. 수업 자체도 사실상 아이들하고 계속되는 어떤 소통, 그다음에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아이들의 관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로 자식 같다라는 느낌이 저절로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교사별 평가의 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전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졸업생 아이들을 매년 종단 연구를 위해서 만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들려준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 중학교 입학했을 때보다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실제로 성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일반 학교를 나온 아이들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이 시험에 나와서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그래서 좋고 친구들이랑 점수를 비교하는 것도 없어서 친구들이랑 싸우는 것도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시험 시간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시험 결과가 점수로 나오지 않으니까 비교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아 개념, 태도, 호기심, 흥미, 열정, 도전의식, 즉 정의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학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점수화하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찾아내서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적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학력인지 혁신학교인 용인 흥덕고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흥덕고는 2010년 개교 당시 1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평균 내신 성적이 200점 만점에 120점대의 낮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정의적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 활동으로 9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흥덕고등학교에서는 기획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치 활동을 보장해주고 또 더불어 책무성도 함께 요구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행이라든지 아니면 농촌 봉사활동 또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그 다양한 학교 행사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도 하고 또 평가도 하는 이런 일련의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주변에 있는 다양한 기관 또는 농촌 지역에서 저희들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요. 또한 아이들의 따뜻한 감성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도 혼자 잘하는 능력을 우리가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더불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 또 교사와 학생 사이에 또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무난한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교사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 혁신은 우리 아이들을 21세기가 원하는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기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힘들고 엄청 괴로운 얘기긴 하지만요. 아이들의 결과를 보면은요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해야죠. 또 이번 방법대로 다시 시도할 계획입니다. 참관 수업을 했었는데 논술형 평가에 대한 수업을 저희가 참관을 하고 나서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국영수 잘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 아닌가요? 다르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 같은 애들도 학교 다니는 맛이 날 것 같아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교육 혁신의 기초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한 아이의 재능도 놓치지 않는 학교. 경쟁보다는 협력을 배우는 학교. 배움을 통해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고 삶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경기도 교육청의 평가 혁신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